안녕하세요. 자기치유자 김지영입니다. 오늘도 김지영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김지영을 만나러 이렇게 자연에 왔습니다. 와, 자연에 이렇게 자연 밖에 있을 때는 사실 좀 우울한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감정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연에 들어오는 순간 좋다, 행복하다, 그 자연이 주는 편안함, 고요함, 위로, 존재감, 살아있음,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영양제로 먹기 위해서, 그래야 또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죠. 힘을 비추고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면으로 응집하기 위해서 산에 옵니다. 오늘은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물림은 뭔지 아시죠? 나는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대가 물려져서 그대로 생활 패턴, 생각 패턴, 감정 패턴, 부모의 패턴을 답습하는 거. 부모의 생활을 부정하면서도 부모의 패턴을 답습하는 것을 대물림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어느새 자기가 엄마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다 그랬지만 모두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쵸?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의 부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를 찾겠다고 아버지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없는 집들이 많았죠. 저희 친정 아빠도 친정 엄마도 아버지 부재 속에, 많은 형제 속에 그렇게 살다가 시집을, 가난한 사람끼리 시집을 왔어요. 근데 마음은 착하고 성실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교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당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가난을 극복하고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참 훌륭하세요. 훌륭하셨는데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셨던 친정엄마, 그리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마음 안에는 욕심도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때로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방치되었었던 거죠. 부모님이 계셨으나 그 부모님 자리는 저에게 늘 부재 중이었던 거죠. 부모님은 농사지으러 밭에 계셨어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밭에서 일을 하셨겠지만 그동안 자식은 너무 외롭고 있었던 거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노동이었던 거죠. 교육이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무지의 어떻게 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결과를 얻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친정 엄마가 그런 사회적, 가정학적으로 오는 그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감정의 돌팔구를 막 풀어내던, 한풀이 하던 그런 삶.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못 쓰셨어요. 돈 한 번도 못 쓰고 그저 일만 하시던 그런 구질구질한 삶.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사신 거지만 저는 엄마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어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옷 한 벌 사입기가 불편하게 옷 한 벌 사입을 돈이 아까워서 친정나들이 한번 못 가셨어요. 마음 놓고 못 가셨어요. 그랬던 삶.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정말 앞만 보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하셨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을 노동에 쓰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대인 거죠. 자기 학대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몸서리치게 괴로운 거예요. 왜 이거 끊어내고 싶다. 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엄마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고 이렇게 또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그렇게 대물림이 되었죠. 그런데 대물림은 저로 끝내야 되잖아요. 제 딸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서도 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죠. 제 딸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덜 무지했으면 좋겠고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내적인 그 내면의 상처, 무의식에 잠자고 있는 과거의 어린 기억들을 다 이제 꺼내거나 아니면 감정을 분리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내 가족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가족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끊어내고 내 가족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행복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것은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다 치유 프로그램 그 비싼 또 시간을 내서 또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뭐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에 있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심리치료를 받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치유 자해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대물림을 극복할 것이냐, 그런 거는 나라를 구하는 길은 저기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어요. 대물림을 끊어내는 길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심리학 전공해서 심리치료로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자기 과거를,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발견하고 또 끌어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그런 마음 공부를 늘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기시죠?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예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효과가 큰 것은 독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서라 하면 읽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책에 관련된 자기를 말할 수 있고 또 글로 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가 하나의 독서인 거죠. 그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부터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독서 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독서가 깊어지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도 아주 좋습니다. 앞에 날파리가 윙윙윙윙윙 날아다니네요. 네, 독서하세요.